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대규모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공군력이었다.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주도권을 빼앗긴 채 수세에 몰렸다. 독립운동가 노백민 선생이 100여 년 전 미국에서 최초의 항일 비행사 학교를 설립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던 이에게는 이제 당연한 상식이 됐다. 70여 년 전 연락기 20여 대와 병력 1600여 명으로 창설된 한국 공군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혹독하다. 중국 공군은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울릉도와 독도 일대까지 북상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도 독도를 비롯한 동해 상공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하늘이 강대국들의 전유물이 될 우려가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발간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주변국 전투기 규모는 중국 2187대, 일본 338대, 러시아 1183대에 달한다. 일본은 자국 주변 공역 감시를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의 EEC 조기 경보기로 구성된 경계 항공대를 창설했다. 2015년 1월에는 현지의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후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규모를 42대에서 147대로 늘려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중급유, 수송, 무인기 부대와 우주작전대도 항공자위대에 편성된 상태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 주도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설 태세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스텔스 등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양산에는 5조 엔이 투입된다. 2035년부터 6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해 기존 F-2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중국은 항공과 우주 전력을 일체화하고 공격과 방어 능력을 겸비한 현대화된 전략 공군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산 수호의 전투기를 복제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제220 FC-31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며 제11 전투기 개량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 탑재와 드론 통제 능력, 고성능 스텔스 기능,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6세대 전투기도 2035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서방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도 공군력 증강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을 지닌 Su-57과 미그-41 개발을 진행하면서 팩다 스텔스 폭격기도 개발 중이다. Tu-22M과 Tu-160 폭격기 성능 개량도 진행 중이다. Tu-95 폭격기와 A-50 조기경보통 제기의 장거리 초계 비행도 동해 인근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종은 2019년 7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했던 기종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동해 일대에서 폭격기의 연합 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디즈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에 나서는 상황도 일어나는 실. 공군은 4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공중 위협에 맞서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대 중반부터 한국형 전투기로 기존 F-4, F-5를 대체하고 F-35의 40대를 운용하지만 질적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 파울 펠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성용 현 총장 취임 직후 공군의 미래 전력 구조 등을 종합한 공군 비전 2050을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군 비전 2050의 핵심은 항공 우주력 건설이다. 하늘과 우주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중을 넘어 우주를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공세적 작전 능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수의 첨단 전력과 다수의 현재 전력을 결합한 형태로 전력 구조를 설정한다. 첨단 무기로는 6세대 전투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항공모함 탑재 무인기, 고고도 장기 제공 무인기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한국형 전투기와 F-15K, F-35E 등이 추가된다. 다만 전력화에 20에서 30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급변하는 최신 과학기술을 제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확전을 방지하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소프트킬 무기 비중도 확대한다. 도유사시 북한 내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전력 공급이 차단돼 상당수의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